녹음기를 안 켰잖아. 안녕하세요, 토맹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팟캐스트로 돌아왔고요. 안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쌩얼에 머리도 안 감은 상태고요. 아직 영상으로 냄새가 안 담긴다는 점이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뭔가 라디오 같은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도 라디오 같은 느낌을 내려고 헤드셋을 쓰려고 했는데 맨날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다시 써보려고. 어떠세요? 저는 아주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일단 오늘의 음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엄청나게 말했던 레몬물입니다. 오, 아까 마시던 게 반 정도 남았는데 그게 컵에 아주 쏙 들어가네요. 아주 맛있는데요? 요즘 제가 히알루론산 앰플을 못 쓴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피부가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스킨케어는 무조건 히알루론산. 화학과 학생인 저를 믿으세요. 히알루론산. 우리 피부는 히알루론산.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먼저 채우고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분으로 이렇게 싹 덮어주는 게 저희 스킨케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광고 아니고요. 히알루론산 광고 받을 거 없고요. 광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아주 별론데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제 기분도 별로입니다. 사실 PMS인 것 같아요. PMS로 우울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저는 작년엔가 알았거든요. 제가 꾸준히 우울한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성격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한 게 오면은 그래, 이번 우울은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즐기는 수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왜 이렇게 우울해? 코로나 때문인가? 집 밖에 못 나가서 그런가?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잠도 잘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불면증도 엄청 심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걔한테도 이제 나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다. 오늘 좀 축축 처진다. 뭔가 운동도 갈 힘도 안 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기만 되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뭔가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겠죠? 근데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근데 약간 그거 주기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뭔가 생리 주기랑 살짝 겹치는 것 같기도 하다. 너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데 진짜 그때 머리가 띠용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PMS, 우울증 검색 겁나 하고 봤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PMS에 우울증이 진짜 젠장 연병할 호르몬 새끼가 무슨 우울증까지 나를 괴롭혀가지고 저는 다행히도 이게 생리통이나 이런 건 없긴 한데 무슨 저 개빡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기를 바로 나올 것도 아니고 연병을 생리했기 때문에 호르몬이 터져가지고 내가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게 어쩐지 내가 시험 기간에 생리주기랑 겹치면은 공부하기 싫고 그러더라. 물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을 거야. 아무튼 진짜 너무 그때부터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안정감도 들었달까? 왜냐면 약간 내가 물론 생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우울감이 어쨌든 뭔가 내 우울감이 설명이 되니까 우울감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너 또 이 새끼 호르몬 새끼 너 또 나한테 장난질 치는구나 이 새끼 그래서 내가 어디 너의 농락에 당하나 보자 이러면서 계속 누워있고 농락에 당한 게 맞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나마 무기력해질 때마다 너 이 새끼 생리 호르몬 새끼 너 두고 보자 이 새끼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주기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오신다. 좀 뭔가 설명할 수가 힘들다. 근데 막상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엄청 활발하고 막 열정 넘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PMS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걔 열정맨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평소에 막 유튜브도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계획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한 그리고 열정맨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나 설마 조울증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병원도 가볼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미럴 생리새끼 때문이었던 거를 깨닫고 나서 그나마 좀 설명이 되었달까? 나의 기분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니까. 혹시 우울감이 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시면 PMS를 한번 의심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약간 이런 PMS를 조절할 약은 안 나와 있을까? 생리통 약은 나와 있는데 약간 우울감 약 이런 건 안 나와 있을까? 근데 또 그거를 먹으면은 살짝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호르몬을 제가 약으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르몬을 약으로 컨트롤하는 게 진짜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호르몬이 꼬이면은 그게 좀 많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호기심 대백과거든요, 제 뇌가. 그래가지고 좀 흥미로워 보이는데 이러면 다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보는데 막 호르몬 어쩌고 면역책이 이번에 침착맨에서도 마운자로랑 위고비에 관해서 우창현 선생님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무슨 호르몬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 그게 제 대학교 때 화학과 수업을 들을 때 그 생화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시 이걸 대학에서 알려줘야지. 무슨 뭐 대학에서 이게 뭐 이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걸 알려주고 있어. 나는 실무를 알려고 대학교를 간 건데 저는 진짜 고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어요. 제 대학교 생활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흥미롭군. 그러면 대학원생까지 간 사람들은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써먹어서 실험을 하는 건가? 이 생각도 하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다.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오신다면 PMS를 의심해보셔라. 팡! 어쨌든 고민 상담하다가 내가 뭔 얘기를 다 했네. 하지만 이것도 재밌죠? 왜냐면 팟캐스트는 좀 음악 듣기 싫을 때, 근데 또 나 혼자 있기는 싫을 때, 근데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말을 옆에서 조곤조곤 그냥 안 듣더라도 이렇게 떠들어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이제 다 말하려고요. 그런 거 들으려면 여러분 아주 24시간 내내 저를 곁에 두고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야. 사실 오늘 패션 트렌드 예측 컨텐츠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내가 PMS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씻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씻고 준비하고 이러면은 동생이 올 시간이 돼가지고 뭔가 제가 후다닥 또 찍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생얼로 편하게 영상을 찍자. 고민 상담할 때 차라리 생얼로 찍는 게 훨씬 더 친근하게, 좀 더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글 왜 이래. 잠시만요. 찾았고요. 컴퓨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컴퓨터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앵이님 사연인데요. 이분은 위시리스트도 해주셨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내 길이 맞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 게 고민이에요. 미용 네일 배우는 중. 하면 재밌고 지루하진 않지만 정말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길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내 길이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한번 그만둬버리고 평소에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으면 그거를 체험 삼아라도 키자니아처럼 알죠? 키자니아 모르시나 혹시? 세대 차이 나는 거 아니겠지? 키자니아처럼 살짝 다른 걸 체험해보시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화학과를 진학하게 된 이유가 화장품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고 화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수업도 무슨 고등학교 4학년 같은 걸 계속 배우고 1학년 말쯤에 컴퓨터 공학과랑 미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꽈팅이죠. 거기서 꽈팅을 했는데 말도 안 나와. 꽈팅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당연하게도 남자친구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친구들만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한테 막 수업 같은 거를 물어봤었어요. 너는 어떤 거 수업 듣냐?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걸 듣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된 거죠. 물론 그때 고등학교 4학년 같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화학과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어머, 잠깐만. 아니, 제가 샤워하려고 꺼내놓은 빤스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제 2학년이 다 끝나고 나서도 뭔가 컴공도 이
앵이님처럼 제 길이 맞는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는 게 재밌긴 해, 화학과 거보다 확실히.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할 수 있냐?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무조건 휴학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알바들을 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휴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알바들 종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알바들 종류가 약간 영화관, 놀이공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 그때 제일 유행했던 알바가 CGV, 뭐 에버랜드 뭐 이런 거였어가지고 휴학을 하자마자 CGV가 아니라 에버랜드에 지원을 먼저 했죠. 저는 CGV보다는 놀이공원에 더 먼저 일을 하고 싶었어서. 근데 놀이공원 알바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놀이동산에서 환영합니다 고객님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이러면서 피터팬 출발합니다 슝슝슝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력서를 냈고 면접까지 갔는데 제가 면접 후기를 좀 여러 개 봤거든요. 면접에서 F&B는 솔직히 누구나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지금 지원하신 부서랑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어도 다니실 의향이 있냐 이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저는 면접 후기들을 봤을 때 그냥 차라리 그때 F&B는 싫다라고 단호히 말해야 F&B로 절대 안 간다 이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외향적이었어서 이런 거에 엄청나게 자신이 있었고 외모도 솔직히 막 비호감의 느낌의 외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제가 지원한 부서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저는 에버랜드에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당연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에버랜드는 면접까지 가가지고 떨어지면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3개월 동안 알바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원했던 3개월의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1년은 생각보다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버랜드만 원했던 게 아니라 다른 알바도 해보고 싶었는데 에버랜드에서 떨어졌어. 내 계획이 무너졌어. 그래서 어떡하니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가 다음으로 하고 싶던 알바는 뭐였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찾았던 게 CGV였거든요. CGV였던 게 아니라 영화관이었어요. 제 주변 영화관을 검색하니까 CGV가 그때 딱 마침 구하고 있었고 CGV로 갔죠.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다행히 대면 면접이었어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다 비대면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대면 면접에서는 좀 약하고 대면 면접에서 좀 강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면접에선 특히. 근데 비대면 면접은 나는 사람 눈을 보고 있는데 그 화면상에서는 내가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답답했어요. 그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기에는 되게 뭔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대면 면접에서 이제 다행히 매니저님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하하고 끝내고 이제 매니저님이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됐구나. 뭔가 저는 그때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떨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에버랜드에서 한 번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까 CGV에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되게 떨면서 갔었는데 다행히 시그널이 좋아가지고 바로 합격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CGV를 몇 개월 다니고 에버랜드를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CGV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랑 같이 CGV를 그만두고 에버랜드에 이제 인턴십 한다고 구라치고 죄송해요 매니저님 에버랜드로 환승 알바를 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에버랜드에 가니까 되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신나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물론 두 번째 에버랜드에서는 F&B로 가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그때 같이 기숙사 살았던 룸메 언니들도 되게 좋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되게 좋았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점점 그 에버랜드가 되게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할 게 없거든요. 술 마시기 아니면 뭐 기숙사 틀어박혀 있기 아니면 버스 타고 강남 가기?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숙사인 거예요. 저는 또 술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진짜 사람은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없구나. 이때 깨닫고 3학년 돼서는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또 그때도 알았죠. 아, 나는 명예직 있잖아요. 아, 그거랑은 안 맞구나. 그냥
평등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1등이 되어서 이끄는 건 별로 안 맞구나를 깨달았고 4학년 때는 이제 컴공도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또 다른 걸 많이 시도했었어요. 뭐 유튜브도 했었고 대외 활동도 했었고 생각보다 대외 활동도 그렇게 저랑 맞지 않았고 어쩌다 이렇게 찾은 게 저도 이 유튜브 일이란 말이죠. 유튜브 중에서도 이제 패션 쪽이란 말이죠. 저는 패션 쪽으로 아예 생각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예전에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길이 맞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 게 고민이라 하시면 다른 길을 한번 파보시고 만약에 다른 길이 맞다? 그러면 대박인 거고 다른 길도 아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미용 네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중요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다. 혹시 지금 자본이 여유가 되신다면 워홀 막 이런 것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밌고 지루하진 않지만 정말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길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더더욱 다른 길을 도전해봤다가 돌아오시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감자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진학 중인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이번 학기를 마치고 무려 4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해도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에 오니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좁혀지진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기인데 말입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꿈은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지만 그냥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올해 앨범 발매를 목표로 피아노와 작곡 레슨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키링처럼 아기자기한 수공예 소품, 액세서리들을 파는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직접 만든 키링을 팔아본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에이블리에 입점도 하였으나 학교와 병행하려니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고 싶은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어떡해요? 죄다 그거 해서 뭐 먹고 사냐 하는 것들만 좋아하고 하고 싶은 저. 뜬구름 속에 사는 대가리 꽃밭인데 나만 모르는 걸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도전해도 되지만 아직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놓기가 싫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마지막 학기이지만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정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 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기간을 정해놓고 싶지도 않아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여전히 고민됩니다. 졸업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와서 휴학해도 괜찮은 걸까요? PS로 박토맹 귀여워, 박토맹 멋있어, 박토맹 응원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학해도 괜찮은 걸까요? 하십시오. 저는 휴학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끝마치고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4학년 2학기에 한 번 해가지고 총 2년을 했거든요. 왜냐면 4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3학년 중간에 휴학하면 반년만 하고 돌아와도 되거든요. 근데 4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해버리면 졸업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무조건 다시 2학기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대학에 오니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걸 내 20대 안에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무리 1년 안에 촘촘히 계획을 해봐도 그게 30대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촘촘하게 할 자신도 없고요. 저는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쉬는 시간, 신이 내린 시간. 아무튼 그래서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기. 저도 약간 철이 없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졸업을 하고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취업은 아예 안중에도 안 두고 있었는데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취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도 취업에 대해 되게 불안해했었단 말이에요. 4학년 2학기에 특히. 제가 그래서 휴학을 한 것도 있어요. 너무 불안해서 내가 지금 이 전공을 가지고 또 내가 전공도 아닌 분야를 가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 대외 활동도 아무것도 없는 경력으로 이 생각 때문에 휴학한 것도 있어가지고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저랑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 든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나는 취업을 바로 할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제가 엄청 울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팍 들면서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자. 대신 기간을 정해놓자. 저는 30대,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일단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자본이 필요하면 알바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무조건 파보자 이 생각으로 취업은 30대 이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취업은 솔직히 2순위라고 생각해요. 1순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기? 저는 피터팬이라서 그런지 그런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현재 저의 가장 큰 꿈은 음악 프로듀서이고 전공과 전혀 상관없지만 너무 하고 싶다. Why not? 요즘 시대에 전공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그냥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패션을 좋아했지만 패션을 이제 주로 뭐 제 직업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인데, 저는 유튜버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패션 뭐 디자이너든지 뭐 마케팅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좀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나서 이제 이 업계를 좀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생기고 그 컨텐츠들을 이제 만든 컨텐츠들을 저도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저랑 똑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이래서 뭐 능력이 더 좋아서 뭐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 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서 나보다 잘난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지울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도 분명히 이제 고뇌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분명히 힘들었던 시간이라든지 뭐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 저 사람도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앨범 발매를 목표로 피아노와 작곡 레슨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신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에이블리에서 입점도 하였는데 너무 실행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력이랑. 사실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2년 동안만 해도 상위 몇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죄다 그거에서 뭐 먹고 사냐 하는 것들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공했던 것들을 보면 화학과, 컴공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취업 때문에 그 과를 진학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마케팅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왜 취업이 잘 되는 과를 놔두고 그런 험한 길을, 약간 힘든 길? 순화해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그렇게 미련이 있거나 타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어서 그런가? 취업이 잘 되나?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취업 잘 되는 과 놔두고 그냥 다른 거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돈도 벌게 될 거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쵸? 뜬구름 속에서 대가리 또 꽃받치면 어때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저는 행복할지도.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 친구 중에 생각이 완전 저랑 반대인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친구면, 그 친구는 생각이 그 친구도 인정한 건데 생각이 좀 없어서 좀 행복하게 사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생각이 많은 능력도 너무 좋지만 그 친구도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직접 진짜 너랑 나랑 반반만 섞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진짜 너 성격 너무 부럽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대가리 꽃밥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도전해도 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놓기가 싫고 두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 이제 사람들 다 이제 학교라는 안정감을 놓기가 싫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4학년 2학기 휴학할 때 사람들이 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도전하고
일하려 했으니까 휴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먹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짱이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놓기가 싫고 두려운 것 같다는 감정을 느낀 적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너무너무 좋은 울타리죠.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에 1년 휴학을 하고 든 생각이 뭐냐면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걸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울타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막 이런 거잖아요. 죄수복을 입고 빨리 졸업하고 자유롭게 살 걸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정감 놓기가 싫다고 하셨으니까 휴학하셔도 돼요. 휴학하시고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거 도전하시고 뭐 학교로 돌아가셔도 되고 솔직히 기간을 정해놓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셨으니까 학교 안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이 마지막 학기만 남겨놔서 돈이 좀 아깝긴 한데 전 돈이 좀 아까워서 졸업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돌아간다 하면은 대학교 진학 안 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 대학교 친구들을 만난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제 지금 남자친구도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대학교에 있었어서 제 시간들이 낭비된 시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10살 차이 동생도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너 굳이 대학교 안 가도 된다. 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라고 계속 말을 하는 편일 정도로 대학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기간 정해놓고 싶지 않고 휴학 복학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뭐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이고 솔직히 대학교는 나중에 가고 싶다 하면 다시 가도 돼요.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휴학 너무너무 하셔라. 다음 분 사랑합니다 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위시리스트 했었던 분인데 남들 시선을 좀 좌지우지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노력해도 자꾸만 남들 시선과 판단에 제가 흔들려요. 카메라 들기 전에 저는 되게 좌지우지 안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일생을 다시 되짚어보면 왜 그 과들 놔두고 너가 험한 길 가려고 하냐? 이때? 그런가? 글쩍글쩍.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러고 저는 또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스타트업 취업하고 싶어. 이러면 무슨 스타트업 첫 직장은 무조건 좋은 데를 가야 된다. 그래야 이직할 때도 연봉 협상할 때도 좋은 거다. 이런데 그런가? 그냥 나는 스타트업 갈래? 이런 정도로 좌지우지를 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나서 카메라 속 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품평을 하니까 물론 그걸 댓글에서 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게 이제 제 상상 속에서 계속 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시선에 좀 좌지우지하는 성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일단 지금 저는 인스타를 완전히 끊은 상태고요. 물론 다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폼으로 다시 올릴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예 DM만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들어갈 정도로 인스타를 아예 안 하는 상태고 알람도 다 꺼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저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 혼자 서울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 혼자 집에 있는다든지 개꿀 계속 저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음악, 뭐 사진, 뭐 옷, 뭐 날씨, 뭐 음식 이런 건 뭐지? 엄청나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저한테 어쨌든 집중을 하고 나니까 좌지우지 하는 게 좀 덜해졌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 그리고 약간 남들 휘둘리려는 말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인스타 안 하는 대신 요즘에 X를 좀 많이 하거든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 썰들 보는 게. 만약에 남들 좌지우지 하는 말이 좀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넘겨. 너 날 조종할 수 없어. 너 나가. 내 인터넷 세상에서 나가. 이러면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약간 좌지우지 될 것 같다. 그러면 멈춰. 내 눈앞에서 사라져. 쉿. 꺼져.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숙령님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요. 취준도 회피 중. 어떻게 취준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한심하실 수 있겠지만 진심이에요. 한심하지 않은데요, 전혀? 하지 마세요.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을? AI가 대체하는 세상에서? 굳이?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에 그냥 계속 누워서 핸드폰 하시거나 뭐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20대는 소중하니까요. 뭐 만화책을 보시던지 아니면 영화를 보시던지 뭐 유튜브를 계속 보시던지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트위터를 하는 게 재밌어. 그럼 나 글 쓰는 게 좀 재밌나?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도 막 작가가 돼야지. 아니면 뭐 전 세계 여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만화 재밌다. 만화 재밌네? 내가 그려볼까?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숙령님도 취업을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떤 다른 좋은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취준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없다고 하시면. 그럼 그때 가셔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남이 지금 취준해라 아니면 너 지금 살 빼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체감이 안 될 때 그걸 억지로 하면 오히려 사람이 좀 망가지게 된다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경험을 해야 됐다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자격증도 저는 지금 아예 안 따고 있거든요. 물론 따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뭔가 진짜 따야겠다. 마음을 먹을 때 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 취준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본인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를 더 탐구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 피터팬적인 생각인가? 저랑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좀 현실적인 S성향의 언니분들이나 뭐 동생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한번 의견을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애칭이라면 다 좋아요? 뭐 할까? 구독자 애칭 저는 과일 이름을 좀 좋아해서 제 닉네임도 과일에서 따온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토마토가 과일이었나? 어쨌든 야채였던 것 같아. 어쨌든 토마토에서 따온 건데 지금 제 눈앞에 레몬물과 체리가 있거든요. 뭘로 할까? 체리로 할까요? 뭔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체리님, 요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해요. 이거는 SNS 시대에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도 SNS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도 들고 현타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남과 비교하는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나의 시간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쉽지는 않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그치만 우울하고 불안해봤자 손해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만 손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남들과 나의 시간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또 약간 회피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에일리가 수능 날에 수험생들한테 썼던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엄청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약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을 하고 30대에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대에 성공을 하고 70대에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80대에 성공을 하고 90세에 죽습니다. 이렇듯 남들이 피어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을 하세요. 이거였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사람마다 피어나는 시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한테 사람마다 피어나는 시기는 다르다. 상이야, 비교하지 말자, 이러면서, 저 사람들도 다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곤 하는데,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마다 저는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좀 지식적인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러면은 좀, 그래도 나 뭔가 할 거 했다. 좀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좀 많이 불안해하니까 제 스스로가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해서 좀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요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요가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상태가. 왜냐면 요가가 다른 운동과 다르게 빠른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또 그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놔두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가세요예요. 요가가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많이 불안하시다면 요가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가는 진짜 남들이랑 비교해서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 아니, 너 더해. 약간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 회원님. 그 정도에서만 가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게 요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자기 개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약간 물론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가 누구나 당연히 있을 거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도 또 찾아올 거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아니, 난 괜찮아. 휴.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휴. 나는 더더욱 화려하게 피겠어. 휴. 이러면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리고 요즘 SNS 시대가 너무 발달해서 더 사람들이 비교가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제가 인스타 쉬고 있거든요. 뿌이. 쩡님은 무기력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이 찾아올 때 샤워를 하십시오. 저는 샤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울은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매일매일 샤워를 했을 때 우울증이 덜 생겨요. 지금은 제가 이제 무기력증 때문에 샤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뿌이. 샤워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그때를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이때를 틈타서 좀 더 나한테 집중을 한다든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를 나한테 계속 이제 물어봐서 내가 지금 눕고 싶어? 오케이, 누워. 그냥 무기력해 있어, 그냥. 그래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든지. 그럼 또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딱 그랬던 경우인데, 제가 너무 한 이틀간 무기력한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 좀 나한테 해가 되는 무기력함일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진짜 가기 귀찮았는데 요가를 꾸역꾸역 갔거든요. 진짜 요가 선생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는 제가 요가 가기 전에 무조건 씻고 간단 말이에요. 머리도 감고. 근데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만 안 감았어요. 물론 제가 많이 티 안 나지 않나요? 지금 좀 많이 티 나긴 하는데, 만약에 좀 해가 되는 무기력함이 찾아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저는 밖에 나가는 편입니다. 약간 내가 지금 너무 더럽고 그렇더라도 난 지금 내가 더 중요해. 남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 상관없어. 내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저는 또 나뭇잎의 향이나 나뭇잎에 비치는 햇빛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 할 때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안 했던 거 하기거든요. 오늘은 뭘 했냐면, 요가 갔다 와서는 원래 저는 좀 이과적인 인간이라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요가 끝나면 집에 간다. 오케이, 집에 가기.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오케이, 밥을 먹기.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그냥 해치워 나가는 성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 잠깐 공원에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하다가 아니, 공원에 다시 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공원으로 백했던, 공원에 앉아있었거든요. 저는 공원에 앉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그것도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바람 살랑살랑 거리는 거랑 너무 좋았고, 저기서 촬영하면 너무 예쁘겠다 생각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발 밑을 봤는데 개미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 쉣!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발 탁탁 털고 이제 집에 와서 샐러드 해먹고 이렇게 했던 날이었는데, 좀 무기력함이 많이 심해진다 하시면 씻던 씻지 않았던 밖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힐링이 되고 엄청나게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88님,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관심 가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주말에 놀댐 스토리 올렸길래 누르고 나서부터 쭉 대화하다가 대화하고 지낸 지 좀 지나고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살짝 연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연애는 또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뭐지? 맘찍댐? 뭐? 눌댐. 와, 이거 제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눌댐이라는 말을 진짜 쓰는구나. 아무튼 이거는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삽시다. 좋아하는 걸로 채운 인생으로 행복하게 즐기다 갑시다. 화이팅! 그러면 저는 다음에 연애 상담으로 찾아올게요. 안녕!